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 보면은 지금 24에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2제곱인데 24는 8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2제곱. 그래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3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즉 2 곱하기 3, 그래서 6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2번 풀어봅시다. 지금 여기 주어진 표현은 결국에 f'2를 구하는 거니까 fx를 미분해주면 f'x 너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10x니까 f'2 대입해주면 6 곱하기 4 마이너스 20, 즉 4.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이 조건을 보면은 정리해주면 사인 세타는 결국에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이 조건을 보면은 지금 세타는 4, 4분면이니까 여기에다가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서 삼각형이 현실성 있게 그려보면은 3이고 1이어서 세타가 이렇게 돌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2루트 2가 돼주고 결국에 탄젠 세타 값은 4, 4분면이니까 우리 올사탕코에 의해서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 즉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4번 지금 fx가 실수 전차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2에서 연속이어야겠습니다. 그래서 2를 대입해주면은 6 마이너스 a하고 4 플러스 a하고 같아야겠네요. 그래서 a는 결국에 정리해주면은 1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f 이 값을 구해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적분을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f'x 너는 일단 전개를 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6x인데 fx는 그러면 적분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c인데 f1 값이 6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f1 너는 1 마이너스 3 플러스 c, 네가 6이 돼줘야 되니까 c 값은 8이겠네요. 그래서 결국에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의 제곱 플러스 8이고 f2 값을 구해주면 f2 너는 8 마이너스 12 플러스 8, 그래서 결국에 정답은 4, 즉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등비수열 AN이 주어져 있고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조건을 이용해보면 좌변은 A4 플러스 A3은 3A4가 되니까 정리해주면 A3은 결국에 2A4가 돼주고 등비수열이니까 A 곱하기 R의 제곱은 2 곱하기 A R의 세제곱이 돼주고 여기서 이제 제거할 거 제거해주고 정리해주면 결국 R이 2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A5가 4분의 3이니까 A5는 결국에 A R의 4제곱인데 R이 2분의 1이니까 A 곱하기 16분의 1, 이 값이 4분의 3이 돼주니까 따라서 A는 12가 돼주겠습니다. 결국에 A1은 12고 A2는 6이 돼주겠습니다. 그래서 더해주면 정답은 18,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알파에서 극대, 베타에서 극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극대극소를 구해주기 위해서 fx를 미분해주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면은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2가 되줘서 지금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네가 마이너스 2고 네가 6일 거니까 결국에 알파는 마이너스 2, 베타는 6이어서 계산을 해주면 정답은 8, 5번이 되겠습니다. 8번 3차 함수 fx인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너는 4차일 거고 너는 3차니까 여기 우변을 보면은 결국에 3차 함수 fx의 최고차의 개수는 3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는 지금 3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xfx는 결국에 3x의 4제곱 플러스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니까 정리해주면 결국에 3x의 4제곱 플러스 a-3의 x의 세제곱 플러스 b-a의 x의 제곱 플러스 c-bx-c니까 이 값이 바로 이 식이 여기 우변이 돼줘야겠습니다. 그래서 계수비교법을 해보면은 결국에 a는 3이란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b도 3이란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b가 3이면 여기에서 b가 3이 돼주면 여기 마이너스 6이 되니까 c는 당연히 0이 돼줘야겠습니다. 그래서 fx를 구했습니다. fx는 결국에 3x의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x가 돼주겠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인테그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3x의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x dx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위끝과 아래끝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것을 인지해서 우함수, 기함수를 이용해 보면은 너는 기함수, 너도 기함수니까 0일 거고 우리는 바로 2배의 인테그럴 0에서 2까지 3x제곱 dx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에 적분해 주면 3분의 1의 x의 세제곱 0에서 2가 돼주니까 결국에 16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지금 PQ점이 있는데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분점 공식을 바로 써보면은 분모는 1이고 m에다가 로그의 5의 12 플러스 1 마이너스 m에다가 로그의 5의 3 이 값이 1이 돼주겠습니다. 그래서 m에다가 로그 5의 12 플러스 로그 5의 3 마이너스 m의 로그 5의 3 그래서 m으로 묶어주면 m에다가 로그 5의 4 플러스 로그 5의 3인데 그러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올라가 주면 로그 5의 4의 m제곱 곱하기 3 이 값이 1이 돼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1이 돼주기 위해서는 이 값이 바로 5가 돼줘야겠죠. 즉 4의 m제곱 너는 3분의 5가 돼주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0번. 지금 t가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했고 PQ에 속도를 각각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PQ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했고 FT가 0과 A에서 증가, 그 다음에 닫힌 구간 A, B에서 감소, 그 다음에 B에서 무한대까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둘 사이의 거리가 FT라고 했는데 사실은 V1과 V2를 각각 적분해서 빼줘야 할 텐데 각각 원점을 출발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먼저 V1t 빼기 V2t 둘이 빼주고 적분해도 그게 바로 F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빼주면 V2 마이너스 8t 플러스 12 그리고 적분해주면 FT는 3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적분상수 c인데 똑같이 원점을 출발했으니까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 b 값을 구해내야 되죠 우리가. 근데 여기 ft를 미분한 놈이 넣으니까 결국 ft의 도함수가 v1t 빼기 v2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t-2 t-6이니까 결국 우리는 a는 2고 b는 6이란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a, b에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Q점이니까 적분을 해줘도 되는데 지금 직선이니까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그냥 직선의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게 되고 이게 돼서 V2t가 2t-7이고 우리는 2에서 6까지 이동거리를 구해야 되고 이 점은 결국에 2분의 7이고 여기 함수값은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3이고 여기 함수값은 대입해주면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구해주면은 결국에 2분의 1이고 여기 이 길이는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높이는 3 즉 4분의 9 2에서 2분의 7까지 이동거리는 4분의 9인 거고 또 이번에는 여기에 넓이를 구해주면은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6이 2분의 10이니까 결국 밑변은 2분의 5겠네요. 높이는 5. 그래서 넓이는 2분의 25. 즉 아까 표시한 이 구간 2분의 7에서 6까지 이동거리는 2분의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A에서 B까지 이동한 거리는 4분의 9 더하기 4분의 25 그래서 4분의 34 즉 2분의 17이 이동거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영이 아닌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두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AN을 A의 N 플러스 B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A는 공차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절대값을 풀어주기 위해서 A6의 부호를 나눠줘야 되는데 A6이 만약에 0보다 크다면 A6하고 A8하고 같아서 결국에 우리 이 등차 수열식에 의해서 A는 0이 되겠습니다. 근데 공차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모순이 되겠죠. 그 다음에 A6이 만약에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A6하고 A8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등차 수열은 n을 만약에 실수로 확장을 해주면 직선이 되죠.
이 상황을 기하적으로 표현을 해주면 여기가 A6이 될 거고 여기가 A8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A6의 절대값하고 A8하고 같으니까 결국 같은 거리에 있고 이 근이 되는 부분이 A의 7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등차수열 식에 의해서 7A 플러스 B는 0, 즉 B는 마이너스 7A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7A가 돼주겠죠. 그래서 문자를 하나 줄여줬네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해 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의 AK 플러스 1분의 1인데 우리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교과서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A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AK분의 1에다가 AK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이 돼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주면 결국에 A분의 1에다가 A의 1분의 1 마이너스 A의 6분의 1이 돼주고 결국에 A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6A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주고 결국에 A분의 1이 돼주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정리해주면 6A 제곱에다가 5가 돼주는데 이 값이 96분의 5라고 했으니까 A는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아까 그랬던 것처럼 기울기가 지금 양수죠. 그래서 플러스 4가 돼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는 결국에 15의 중앙값이 A8이니까 A8이 결국에 15개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5에다가 A8은 지금 얼마냐면 A가 되겠죠. A가 4였으니까 결국에 6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0에서 6까지 t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x가 주어졌네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 부분을 해석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의 의미는 t, ft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고 t가 만약에 한 이 정도 된다고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게 돼주겠습니다. 그러면 gx는 0에서 t보다 작은 부분까지는 함수 fx를 따라주고 t보다 큰 범위는 직선이 되니까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g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이 돼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최대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t를 옮겨가면서 언제 최대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만약에 t가 이 정도 된다고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이렇게 될 거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여기가 될 겁니다. 만약에 t가 다시 이 점으로 된다고 하면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아까와 평행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둘러싸인 부분은 좀 더 커져서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 최대가 될 것이냐? 그때는 바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될 때 접선이
이렇게 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돼주겠습니다.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이 D가 돼주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함수 fx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지금 9분의 1에 x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4니까 그러면 9분의 1에다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5x의 제곱 플러스 54x가 돼주고 미분해주면 9분의 1은 그대로 있고 3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54가 돼주겠습니다. 네가 마이너스 1이 되는 x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결국에 3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63이 0이 돼주는 거죠. 그러면 약분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이 돼줘서 x는 3이거나 또는 7이 돼주겠습니다. 근데 이 지점이 지금 6이니까 우리가 찾는 지점은 3이 돼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0에서 3까지는 이 부분이 3이라고 해주면 0에서 3까지는 fx를 따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의 접선의 길이가 1이 돼서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직선이 돼주겠습니다. 그러면 f에 3이 얼마냐면 9분의 1에다가 3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6이니까 결국에 6이 돼주겠습니다. 이 점의 좌표는 3,6이죠. 그럼 여기 이 지점은 D가 6이니까 이 X축과 만나는 지점은 9가 되고 D가 6이 돼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이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결국에 인테그럴 0에서 3까지 fx dx가 돼주고 플러스 18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죠. 그래서 fx를 대입해주면 인테그럴 0에서 3까지 9분의 1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5x제곱 플러스 54x dx 플러스 18이 돼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9분의 1은 뽑아주고 바로 적분을 해주면 4분의 1에 x의 4제곱 마이너스 5x의 세제곱 플러스 27x제곱 해주고 네가 0에서 3까지 플러스 18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분의 1에다가 아직 3을 대입해주면 다 계산해주지 말고 3의 4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3의 세제곱 플러스 27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18 그러면 9분의 1로 약분을 해주면 한 번에 약분을 해줘버리면 4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3 플러스 27 플러스 18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바로 4분의 129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이 최대값을 물어본다고 해서 대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먼저 기하적으로 상황을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수적으로 이 상황을 계산해봐도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대수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상황으로 귀결되게 되죠. 그런데 기하적으로 확인을 하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기하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 준 다음에 접근하는 게 맞겠습니다. 13번
A, B, C, D 조건을 줬고 A, B, C의 넓이를 S1, A, C, D의 넓이를 S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ACD의 외전원의 넓이를 R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S2와 S1의 넓이 관계의 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AB의 길이를 3이라고 줬고 BC의 길이를 루트 13이라고 줬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먹기 위해서 AC의 길이를 X라고 해주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13은 X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즉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돼주니까 X는 양수값이어야 되니까 4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X값이 4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이 S1과 S2의 넓이 관계니까 그 관계를 이용해 봅시다. 그러면 먼저 A, B, C의 넓이를 S1이라고 했으니까 S1은 2분의 1에다가 지금 3 곱하기 4에다가 사인 3분의 파이 즉 2분의 루트 3이 되어서 계산해주면 3 루트 3이 돼주니까 S2 이제 S2를 구해보면은 6분의 5의 S1이 돼주니까 2분의 5 루트 3이 돼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ADC를 세타라고 해줍시다. 그러면 또 넓이 관계는 2분의 1에다가 지금 문제에서 AD와 BC의 곱이 9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9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사인 세타 값은 9분의 5 루트 3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타 알고 사인 값 알고 이 사값을 아니까 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다시 삼각형 ACD에다가 사인 법칙을 써보면은 사인 세타분의 선분 AC에다 적용을 해주면 9분의 5 루트 3에다가 4 이 값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아까 R이었으니까 2R이 돼주겠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주면 R 값은 결국에 5 루트 3분의 18이 돼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 다 나왔네요. 우리는 아까 ADC 너를 세타라고 해줬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9분의 5 루트 3분의 5 루트 3분의 18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줄 건데 이런 계산 해줄 때 다 정리 안 해줘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5 곱하기 5는 25라고 해주고 3 둘이 계산 안 해줘도 되죠. 그럼 18 곱하기 9 해서 약분해주면 되겠습니다. 3이니까 결국에 25분의 54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는 2에서 끊기는 구간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확인하게 될 이 조건을 빡쳐 놓겠습니다. 합이 9고 이 빡친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개수가 1개가 되도록 하는 두 자연수 a, b의 순서상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fx에서 정해진 부분, 이 왼쪽 부분을 미분해 주면은 6x의 제곱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의 극대, 1에서 극소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함수를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면은 지금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1이 되어가지고 5가 나오고 극소가 되는 2를 대입해 주면은 2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 돼서 마이너스 3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2에서 지금 끊기고 있으니까 f에 2를 대입해 주면은 16 마이너스 12 플러스 1이 돼서 5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왼쪽 3차 함수를 그려보면은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서 마이너스 1에서 극대, 1에서 극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2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지고 2에서는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돼주겠습니다. 그리고 정해지진 않은 부분, 이 부분이 2차 함수인데 2일 때, 이 2차 함수의 2일 때의 함수값은 9입니다. 그래서 2일 때 이 부분은 뻥 뚫려 있고 이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b가 만약에 2보다 작거나 같다면 2차 함수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형이 돼주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조건, 이 빡친 조건을 확인해 줘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k가 이렇게 여기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가 y는 k라면 fx와 y는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죠. 그리고 네가 살짝 작아도 3개일 거고 살짝 커도 3개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빡친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이 k가 이렇게 올라가도 똑같이 만족시킬 거고 내려가도 만족시킬 겁니다. 즉, 이 k가 극대보다 작고 극소보다 큰 k에 대해서 k일 때는 다 만족시킨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k가 하나라고 했는데 k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찾는 상황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b가 2보다 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왼쪽 3차 함수는 정해져 있고 다시 여기 마이너스 1에서 극대, 1에서 극소, 그 다음에 여기가 같은 값으로 채워져 있고 이때가 2가 나오고 여기 2차 함수 2일 때는 비어 있고 b가 2보다 크다면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2차 함수의 극소가 3차 함수의 극소보다 큰 경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k인 경우라면 네가 y는 k인 경우라면 이런 경우 역시도 지금 네가 여기 2차 함수의 극소보다 작고 3차 함수의 극대보다 큰 모든 k에 대해서 만나는 점이 3개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살짝 작아도 3개고 살짝 커도 3개이기 때문에 아까 빡친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역시도 만족시키는 k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2차 함수가 3차 함수의 극소보다
더 작아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y는 k가 자, 너를 잡아서 3차 함수의 극소보다는 작고 2차 함수의 극대보다 큰 모든 k에 대해서 똑같이 세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만나고 있으니까 만나는 점이 세 점이니까 역시 다 이런 k에 대해서 모두 다 만족시키죠. 그래서 이 상황 역시도 k가 무수히 많으니까 우리가 찾는 상황이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그 박스 친 상황을 만족시키는 k가 유일해야죠. 그러면 그 상황이 언제냐? 우리는 직관적으로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 상황은 이렇게 3차 함수의 극소와 2차 함수의 극소가 일치하는 상황일 거다라고 바로 직관적으로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한번 되는지 상황을 체크해 봐야죠. 이렇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지금 만나는 점이 3개죠. 만나는 점이 3개고 함수값이 즉 k일 때 3개고 살짝 작아지면 만나는 점은 1개고 살짝 커지면 만나는 점은 총 5개가 돼서 9가 돼서 우리가 찾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k에 대해 다른 t가 바뀌면 만족시키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k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돼 있다면 만나는 점이 벌써 하나, 둘, 셋, 넷, 5개여서 9보다 클 겁니다. 그래서 만족시키지 못하고 다시 이제 다른 상황 만약에 k가 이런 상황이라면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 4개고 그러니까 함수값이 4고 그 다음에 살짝 올라간다면 2개고 살짝 내려온다면 총 5개가 되겠죠. 그래서 9가 아닙니다. 9가 아니죠. 그리고 역시나 k가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9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이 k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는 이차 함수가 결정되었으니까 이제 그때 a, b를 찾아봐야겠죠. 금방 말했던 대로 이제 3차 함수의 극소와 2차 함수의 극소가 같아지는 상황을 a, b를 찾아줘야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이 상황에서 이렇게 9일 때 x좌표가 2고 이 이차 함수를 확인해주면 9일 때 x좌표는 여기는 b가 돼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차 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이 꼭지점일 때는 x좌표는 2분의 b 플러스 2가 돼주고 이 값을 여기 이차 함수에 넣어줘야겠죠. 그럼 이차 함수에 넣어줍시다. 그러면 a에다가 2분의 b 플러스 2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2가 되고 2분의 b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b가 되고 플러스 9 이 값이 3차 함수의 극소와 같아야 되니까 3차 함수의 극소는 아까 구해놨는데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과 같아져야겠습니다. 그럼 정리해주면 a에 2분의 b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돼주고 9는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12가 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정리해주면 a에 b 마이너스 2가 돼주겠죠. 너에서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면은 그러면 제곱이 돼주고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너하고 마이너스가 상쇄되고 총 48이 돼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A, B는 결정이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A 더하기 B의 최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최대가 되려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제곱이 달려 있으니까 B가 조금만 커져도 A 값은 확확 줄어들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찾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결국에 우리는 A한테 큰 값을 주고 B한테는 가장 작은 값을 줘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B가 2보다 큰 자연수였으니까 B가 3이고, 그러면 A는 자연스럽게 48이 되어서 둘의 합은 51이 돼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첫 장의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이 AN이 홀수인 경우와 AN이 짝수인 경우로 나누어서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A6항 더하기 A7항이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A2항의 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기출문제 9월과 10월에서 이런 경우에는 A2항부터 구하려고 하면 문제가 안 풀리고 주어진 조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아서 우리는 A6항을 먼저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6항을 K라고 두고 첫 번째, 만약에 K가 홀수인 경우 그러면 A6항이 K고 H7항은 그러면 2의 K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이 3이 되는 경우를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방정식의 경우에 그냥 우리가 배운 방법으로는 못 풀고 대입을 이용해서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K가 1인 경우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K가 홀수니까 3인 경우부터 대입을 하면 벌써 이 값 때문에 3을 훌쩍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3부터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K는 1만 되고, 두 번째, 만약에 K가 짝수라면 A6항은 K고 A7항은 2분의 1K가 되고 둘의 합이 3인 경우를 찾아줘야겠습니다. 그러면 방정식을 풀어주면 K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K가 1이거나 또는 2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A2항이 되는 경우를 모두 찾아봅시다. 일단 지워주고, 그래서 우리는 A1, A2, A3, A4, A5, A6에서 역으로 추적을 해서 A2항을 찾아보겠습니다. A6항이 1인 경우에 1이 되려고 하면 조건에 의해서 A5가 2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가 되려고 하면 홀수인 경우에 A4항이 1이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짝수인 경우에 A4항이 4면 2가 되겠습니다. 좀 간격을 벌려서 이제 구해줄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앞서 배운 거에 구해본 거에 의해서 A1일 때는 A3이 2면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는 홀수일 때는 없고 짝수일 때 A3이 8이면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아까 이 과정을 통해서 A3이 2가 되려고 하면 A2가 2라고 4가 나오면 A3이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3이 8이 되려면 A2가 3이거나 아니면 16이 돼주면, 그쵸, A3이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앞선 거를 이용해서 해주면 A2항이 2면 1이 나올 수 있고 4는 8이면
4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3은 A2랑이 홀수에는 없고 6이면 3이 나올 수 있고 16은 32면 A2항이 16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6항이 1인 경우에 이렇게 2, 8, 16, 32, 1이면 A1이 이 네 가지 경우이면 A6항이 1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는 A6항이 2인 경우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1, A2, A3, A4, A5, A6이 있는데 A6항이 2인 경우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구하는 과정이 같으니까 이 경우가 그대로 구해져서 결국에 A2항이 2고 8이고 6이고 32면 A6항이 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그대로 뒤로 밀려서 들어오는 거죠. 그때 이제 A2항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위에 걸 잘 이용해서 구해주면 2가 나오려면 A1이 1이거나 4면 되겠죠. 그 다음에 8인 경우에는 또 앞선 걸 사용해주면 3과 16이면 A2항이 8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인 경우에는 홀수에는 없고 짝수인 경우 12가 되면 A2항이 6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2항이 32인 경우는 A2항이 홀수인 경우 5면 32가 나올 수 있고 짝수인 경우 64면 A2항이 32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우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의 경우와 아래 경우를 모두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더해보면은 이 경우 한번 모두 다 더해보면은 16 더하기 그쵸? 32니까 48이고 밑에 경우를 모두 다 더해주면 네가 8에다가 8 플러스 16 해주니까 24고 네가 24고 그 다음에 네가 17 그 다음에 64 이 경우를 모두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1 네가 81이고 더해주면 105 105에다 48을 더하면 결국 15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실수 x값을 구하는 거니까 주어진 방정식을 바꿔주면 3의 x-8이고 27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3x 결국에 이 위의 지수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정리해주면 4x는 8 x는 2가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f' 1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곱미분 f'x 곱미분 해주면 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2x 그래서 f'2를 구해주면 4 플러스 2 곱하기 2 결국에 8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두 시그마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같은 시그마 1부터 10까지 물어보고 있으니까 쉽게 K는 1부터 10까지 AK 너를 X라고 하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너를 Y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X는 여기서 2가 튀어나가니까 2y-10이 돼주고 두 번째 조건은 정리해주면 3이 튀어나가 주니까 3x 플러스 y는 33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y 값을 구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넣어서 x를 소거해주면 결국에 7y-30 이가 33이 돼주고 결국 y는 7, 9, 63이니까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9가 되겠습니다. 16번 함수 fx는 sin 4분의 파이 x라고 할 때 x가 0부터 16까지고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값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f의 2 플러스 x 너는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x 계산해주면 결국에 코사인의 4분의 파이 x가 돼주고 f의 2-x 너는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x가 돼주니까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코사인 제곱의 4분의 파이 x가 4분의 1보다 작기를 바라니까 이것은 결국에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2분의 1 사이인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다시 이렇게 해서 코사인 그래프를 잘 그려주면은 이렇게 해서 주기가 8이니까 우리 16까지니까 한 번 더 그려주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습니다. 그리고 2분의 1 네가 y는 2분의 1 네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사이니까 빨간색으로 이 칠한 이 부분이 우리가 구해주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2분의 1일 때를 구해주면 4분의 파이 x가 결국에 3분의 파이가 돼주니까 x는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결국에 3분의 4가 되는데 물론 이제부터 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대수적으로 구해도 되지만 삼각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축이 되는 부분이 4죠. 그래서 이 부분이 3분의 4니까 결국에 이 부분도 3분의 4가 돼서 네가 3분의 12니까 3분의 4를 빼주면 이 부분은 3분의 8이 돼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구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있는 자연수를 구해보면은 여기 있는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2입니다. 2. 여기에 2가 있을 건데 지금 우리는 4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럼 여기에도 똑같이 자연수가 하나가 있을 건데 4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 자연수는 6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연수는 6일 거고 여기 있는 자연수는 2일 거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자연수는 주기성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 부분을 8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죠. 그러면 이 자연수도 똑같이 평행이동 될 거니까 결국에 여기 해당되는 자연수는 2에다 8을 더한 10일 겁니다.
색을 바꿔서 지워주고 10일 겁니다. 그리고 6은 8을 더한 14가 되겠죠. 그래서 모두 다 더해주면 32가 답이 되겠습니다. 20번 a가 루트 2보다 클 때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줬습니다. 그리고 fx 유의점 0,0에서의 접선이 fx와 만나는 점 중 5가 아닌 점을 a라고 했고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점 a가 선분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상황을 살펴보면은 지금 이렇게 원이 있는데 너를 지름으로 하는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점 A가 있다고 했고 그래서 결국에 니네 둘을 연결해주면 직각이 된다는 의미죠. OB가 지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직선 OA를 구하기 위해서 fx를 미분해주면 f'x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가 되져서 f'의 0은 2가 돼줍니다. 즉 직선 OA는 y는 2x가 돼주겠죠. 그래서 O에서의 접선과 fx가 만나는 점 중 5가 아닌 점을 a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2x와 이 x를 연립해 주니까 결국에 이 a의 x좌표는 x는 a가 돼주겠습니다. 그러면 a의 좌표는 a, y좌표는 y는 2x 위의 점이니까 2a가 돼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겠습니다. 그러면 f'A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인데 OA와 직각을 이루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줘야겠습니다. 그럼 a제곱은 결국에 2분의 5가 돼주고 a는 루트 2보다 크니까 a 값은 결국에 2분의 루트 10이 돼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b의 좌표를 구해줍시다. 그러면 b의 좌표는 직선 AB의 직선의 x절편이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a, 2a를 지나니까 x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0 플러스 루트 10이 돼주겠습니다. 그러면 b의 좌표는 결국에 x좌표가 2분의 5 루트 10이 나오겠네요. 콤마 0이죠. 그러면 여기서 OA와 AB의 길이를 직접 구해줘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OA 곱하기 AB의 값은 뭐와 같냐면 OB 곱하기 A에서 수선을 내린 이 길이와 같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결국에 선분 OB 곱하기 선분 AH가 되겠죠. 그러면 OB의 값은 B의 x좌표니까 2분의 5 루트 10이 돼주고 AH는 결국에 A의 y좌표니까 루트 10이 돼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5가 나오겠습니다. 21번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t-1에서 t 플러스 1까지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고 0에서 무한대까지 함수 gt의 최소값이 5가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fx를 그려보면은, 그래서 왼쪽은 이차함수, 그래서 이렇게 근이 하나가 0이고 하나가 6이고 마이너스 1부터 그려지고 대칭축은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감수가 x가 6이면 0이니까 여기 x가 0이면 6이니까 여기 채워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a가 양수니까. 그래서 a가 커지면 역시 그래프도 올라갈 거고 a가 작아지면 역시 그래프 역시 작아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gt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고 t가 0이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중에 최대값이니까 여기가 1이면 함수값이 5니까 결국 t가 0일 때 이렇게 해서 5가 되겠죠. 함수값이 5. 여기부터 찍혀가지고 오른쪽으로 t가 만약에 이동하게 된다면 이 점 t 플러스 1이 되는 지점이 그래프를 계속 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건데 언제까지 올라가냐? t가 2가 되면 결국에 3이 되니까 여기 t가 2가 될 때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할 텐데 언제까지 내려오냐면 만약에 여기 2고 4면 이 둘의 간격이 2니까 결국에 그때까지 그래프가 내려오겠습니다. 그때 t는 3이니까 이차함수니까 대칭이 되게 이렇게 그려서 이 정도 돼서 여기 3 될 때까지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까는 원래 t 플러스 1이 그래프를 그리던 게 이제 다시 중심이 이동돼서 t-1이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시 설명해 보면 네가 이동돼주면 이런 간격이 되니까 이 뒷부분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갈 텐데 언제까지 올라가냐? 그러면 t가 4가 되면 그렇죠. t-1이 3이 되니까 그때까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프가 다시 내려오는 모양이 될 겁니다. 내려오는 모양이 될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 키포인트인데 언제까지 내려올 것이냐. 자, 여기를 좀 지우고 생각을 해보면 언제까지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알파라고 하고 이렇게 같은 값인데 이게 간격이 2일 때, 즉 여기가 알파 플러스 2일 때 이때까지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원래 중심이 이동돼서 이 뒷부분이 그리던 것이 이 부분을 넘어서면 이제 이 앞부분에서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로그 함수를 따라갈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려오는데 이때를 우리는 알파라고 해줍시다. 그러면 알파라고 해주면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그래프 로그 함수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는 지금 네가 y는 gx인데 t로 합시다. gt. 그럼 네가 t축이 되겠죠. 그러면 최소값이 5가 되는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로감수가 좀 지우고 a 값이 엄청 작아가지고 이렇게 낮게 그려진다면 이 간격이 2가 되는 때는 이 알파가 더 6에 가까워지는 때가 될 겁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모양이 될 거니까 최소값이 5보다 더 작아질 거란 얘기죠. A 값이 작아지면 이 알파 값이 6에 붙는다는 얘기죠. 붙으면서 이 최소값이 더 5보다 작아질 거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때는 최소값이 5가 되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이니까 이렇게 낮아지면 안 되고 언제까지 되느냐, 이렇게 그래프로 생각해 보면 5가 되는 때가 1이었으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로감수 그래프가 이렇게 적당한 A 값이 돼가지고 이 알파와 알파 플러스 2의 간격이 알파 플러스 2가 이 간격일 때 이 높이가 5가 되어야 딱 원래 뒤에서 그래프 t-1일 때 그래프를 그리던 게 t 플러스 1이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서 로그 함수를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정리해주면 A 값이 엄청 작았을 때는 이 간격인 때가 6에 가까웠다가 점점 A 값이 적당히 커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딱 이 간격이 되는 때가 있을 텐데 이때가 높이가 5가 되는 때가 있을 거고 얘가 A 값이 더 커진다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6에서 멀어져 가지고 이 함수값이 5보다 큰 값일 때 이 간격이 2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프 변화를 살펴보면 이제 A 값이 원래 이렇게 낮았다가 작으면 낮았다가 A 값이 점점 커지면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는 때는 결국에 최소값이니까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가 딱 이 값이 딱 맞아 떨어지는 때, 그때 알파가 언제냐, 대칭이니까 대칭을 이용해주면 그때가 알파가 결국에 5일 때입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2는 7일 때가 돼주고 그때 함수값이 5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결국 7일 때 5가 되어야 되니까 x에다 7을 넣어주면은 a의 로그 4의 2, 네가 이때 함수값이 5가 되어줘야 되니까 결국 a 값은 10이 되겠습니다. 12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fk-1, fk 플러스 1의 곱이 0보다 작도록 하는 정수 k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f의 k-1 곱하기 f의 k 플러스 1은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0보다 커나 같다는 의미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미분계수 값이 주어져 있는데 이 상황 때문에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상태에서 미분계수가 음수인 경우는 극대와 극소를 갖는 3차함수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8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을 나눠서 문제를 풀어줄 텐데 첫 번째, 근이 한 개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이 한 개인 경우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한 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한 개거나 두 가지 경우일 텐데 각각의 경우에 근을 P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 M을 뭐라고 할 거냐면 P보다 작은 최대의 정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M이 여기 있을 건데 각각의 상황에서 M이 여기 있을 건데 지금 우리 핵심 문제의 조건인 너에서 보면은 두 정수의 간격이 2인데 그럼 M이 여기 있으면 M 플러스 2는 너를 넘어서 여기 M 플러스 2가 있겠습니다. 너 역시도 P를 넘어서 M 플러스 2가 있겠습니다. 그럼 둘의 곱은 결국에 M의 FM 곱하기 F의 M 플러스 2는 0보다 작게 돼서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만족시켜야 되는데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찾는 조건이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한번 가보죠. 일단 이거를 지우고, 두 번째, 역시나 근이 두 개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이 두 개인 경우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서 이게 접하는 두 가지 경우일 텐데, 첫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여기 P라고 하고, 역시나 P보다 작은 최대의 정수를 M이라고 해주면 여기 M이고, 우리는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이 핵심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이 핵심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M 플러스 2는 여기에서 여기 있어야겠습니다. 접하는 경우야겠습니다. 만약에 M 플러스 2가 이 경우가 아니라면, 만약에 여기에 M 플러스 2가 여기 있다면 역시나 곱한 값이 음수일 거고, 역시나 여기 있어도 곱한 값이 음수가 돼서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M 플러스 2가 여기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이 미분계수 값을 잘 이용해주면 계산 없이 좀 쉽게 그래프가 아닌 경우가 삭제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음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미분계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분의 1일 때도 음수니까 4분의 1이 한 이 정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 사이에 정수 0이 있으니까 여기에 0이 있을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m과 m 플러스 2의 간격이 2라는 데에 핵심이 있죠. 그러면 결국에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이 상황에서는 m 플러스 2는 2되어야 할 거고 m은 마이너스 2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f의 마이너스 2와 f의 0의 곱은 결국 음수가 되어서 이 경우도 우리가 찾는 경우가 안 되겠죠. 똑같이 여기에서 두 번째 경우에서 너를 P라고 해준다고 하면, 최대의 정수를 M이라고 해주면 여기에서 M 플러스 2가 여기 있을 거니까 만족시켜주지 못하죠. 우리 핵심 조건을. 그러니까 결국에 M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간격이 2인 두 정수의 함수값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죠. 그리고 M 플러스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이 P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핵심은 뭐냐면, 앞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과 같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미분계수 음수니까 여기 있을 거고, 4분의 1이 미분계수 음수니까 여기 있을 거고, 그 사이에 정수 0이 있을 건데, 이렇게 돼주면 결국에 똑같이 m은 마이너스 1일 거고 m 플러스 1은 1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f의 0과 f의 2 값이 곱해주면 결국에 음수가 돼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우리가 찾는 경우가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미분계수의 음수인 걸 잘 이용해주면, 또는 이 값을 잘 이용해주면 아닌 경우는 쉽게 줄여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로 근이 세 개인 경우로 가봅시다. 자, 또 이 경우를 지워주고, 세 번째, 근이 세 개인 경우, 그럼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 앞에서와 같이 이 근을 P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M을 역시나 P보다 작은 최대의 정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M 플러스 2는 근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근일 수도 있고 세 번째 근일 수도 있는데, 우린 기억이라고 해서 M 플러스 2가 두 번째 근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0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미분계수가 음수인 구간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m 플러스 2가 1이어야 되고 m이 마이너스 1이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면서 결국에 f의 마이너스 2와 f0의 곱이 0보다 작아져서 핵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아니고 0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만약에 0이 역시나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핵심 조건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근이 여기 2여야겠습니다. 그러면 0과 2 사이에 1이 있어야만 하고, 그러면 3은 여기 있으면서 역시나 F1과 F3의 곱이 0보다 작아져서 핵심 조건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직관적으로 예상했을 건데, 여기 n 플러스 2가 0이어야겠죠. 그러면 네가 마이너스 2여야 되고,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면 역시나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으면서 f 마이너스 3과 f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아지니까 안 되고, 결국에 우리가 찾는 상황은 이 p가 마이너스 1이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근을 a라고 해주고, 그러면 f1이 만약에 여기 1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언젠 3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 상황 때문에 3이 여기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2가 여기 있어야 되고 결국에 4가 또 넘어가면서 상황을 만족시켜 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a가 있고 1은 a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습니다. 그래서 a가 만약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 핵심 조건을 만족시켜 주겠죠. 그러니까 다시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1이 넘어가 버리면 둘의 곱이 0인 거고, 또는 a 값이 1이어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핵심 조건을 만족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x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 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f'의 마이너스 4분의 1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곱미분을 바로 해주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4분의 3 있고 마이너스 있고 a 플러스 4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로 나오면서 플러스 4분의 1에다가 a 플러스 4분의 1, 그쵸? 그 다음에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6분의 3이 돼주는데, 이 값이 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줘야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a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a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아까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는데 모순이 되죠. 그래서 이 상황 역시도 우리가 찾는 상황이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두 번째 니은 상황으로 가봅시다. 이 상황을 모두 다 지우고, 이 상황을 모두 다 지우고 여기까지 다 지워준 다음에 이제 니은 상황.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모두 다 지워주고 니은 상황으로 가봅시다. 니은이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근이 3개인데 여기가 m이고 여기가 m 플러스 2인 경우, 그쵸? 그러면 여기는 p고, 역시나 우리 앞에서 0이 여기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너희 값은 1이어야 되고 너희 값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역시나 P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값이어야겠습니다. 그래서 fx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x-p에다가 계산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곱미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의 마이너스 4분의 1을 계산해주면은 결국에 16분의 1 플러스 4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p,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이 값이 결국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줘야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16분의 5 플러스 계산을 해주면은 8분의 3 플러스 2분의 3p, 이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p 값이 계산을 해주면 따라서 마이너스 8분의 5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는 x 플러스 8분의 5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는데, f의 8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너를 조금 바꿔서 센스를 발휘해서 x에다가 x 플러스 8분의 5 x 마이너스 1로 바꿔주면은 정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바꿨습니다. f의 8값은 결국에 8에다가 8 플러스 8분의 5 곱하기 7이니까 너는 8이 안으로 들어가 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64 플러스 5 하고 곱하기 7입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483이 나오겠습니다. 22번 그래프를 여러 번 그려서 좀 계산을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러 그래프 상황들을 다 제거해주고 마지막만 계산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